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 큰일 났다. 문재인이를 작심을 하고 뒤집어 엎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초강수가 빛났다. 또한 5월 10일 0시로 못 박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후 통첩, 문재인이가 그 수에 걸려들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0일 새벽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윤석열 당선인, 그날 문재인이하고 첫 통화를 하면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무슨 수를 두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 사면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만나겠다고 했죠. 16일에도 만나겠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파트를 했죠. 공개적으로 펑크를 낸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과 또 윤석열 당선인 간의 신구 권력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만나자라고 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서두르지 않고 있죠. 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초강수, 문재인이는 빠져나올 수 절대 없다. 윤석열의 강수에 걸려든 문재인,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소식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 한나절 사이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21일 오전에는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초유의 청와대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차분차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며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잘 지켜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면 용산시대 또한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자 박수현 수석은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두 분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다가가겠는가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폭넓게 말씀을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정반대의 브리핑을 했다. 그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적이 있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등 보좌 기구와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박 수석의 브리핑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확대 관계 장관 회의 이후 진행됐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정권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박 수석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 밤
5월 9일 밤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석은 전했다. 자, 이번 소식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협조를 하는 듯 했다가 협조를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초강수가 어떤 거냐?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현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통이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러한 과정이 현실로 드러나면 초유의 일이다. 21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안타깝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에 초강수를 두어버린 거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협조를 하다가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 그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수를 못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이 직격탄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마디로 법조인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며 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동안 수많은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온 사람으로서 후보 시절 때부터 오로지 국민들만 믿고 가겠다라고 했다.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5월 10일 0시부터 개방하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이제 와서 청와대가 태클을 거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를 못 읽는 것인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오로지 국민만 믿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건 무조건 지킨다라고 이 맹세 비슷한 것을 한 정치초년생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었고 그 주변에는 막강한 인수위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을 그냥 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으로 보는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위대하게 설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용산 집무실은 일부분에 해당된다. 지금 현재 문재인의 청와대가 협조하고 인수인계에 적극적이어도 모자랄 판에 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를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당선인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이번에 왜 5월 10일 0시에 완전 청와대 개방을 또 한 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상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 안에 현재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말기가 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말년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잘 봐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거대한 이 스펙트럼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문재인 개망신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저 문재인 청와대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가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신권력 중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 역사상 이렇게 빨리 이렇게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백호 같은 정말 전투력이 만빵인 사람이죠. 그러니 문재인이가 잘못 수를 둬가지고 어찌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5월 10일 이후 0시 그 기다려지는 이유 윤석열 당선인 아주 잘하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이 새로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겁니까? 저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프락치들이 청와대에 있으며 얼마나 청와대 안에 중국 공산당, 중국의 하웨이 장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막을 자는 없다. 어이 문재인 비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